이번 시간은 이제 성능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실제 네트워크 성능을 나타내는 팩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어적인 관점하고 어떤 개념적인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밴드위스라는 개념이 있죠. 밴드위스는 이 BPS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비트 퍼 세컨드죠. 예. 그래서 초당 얼마나 많은 비트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길로 따졌을 때 넓은지에 대한 개념, 캐패시티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파이프 형태로도 표현을 많이 하고요. 도로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프가 얼마나 넓고 좁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로 물이 다니거나 그다음 이 도로로 차들이 다닌다라고 할 때 뭐 차를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차선이 넓으면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이 밴드위스라는 부분을 어떤 이 길이나 파이프처럼 고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밴드위스는 이런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보면 결정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이 디바이스 네트워크 구성 요소마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이 좀 작은데 이 PC에서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나올 때 밴드위스가 결정이 되죠. 요걸로 할게요. 이 랜카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같은 경우도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원지냐, 뭐 텐지냐, 아니면 100메가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가 bps 한 번에 1기가를 초당 보낼 수 있다. 1기가 비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선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매체죠. 매체가 이제 뭐 크게 보면 유선으로 따지면 구리선 UTP라는 개념, 구리선이 있고 파이버가 요즘은 많이 쓰이죠.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밴드위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체들이 보통 이제 랭 구간에서는 뭐 매체 타입에 따라서 UTP도 카테고리를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또 밴드위스가 어디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형태로 결정이 되고요. 웬 구간에서는 이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송 장비들이 이제 이런 파이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회선을 산다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전용선 하고 뭐 인터넷 회선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 전용선은 내가 사는 구간에 밴드위스가 얼마까지는 무조건 보장이 된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밴드위스 계위별로 가격 테이블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밴드위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 테이블이 올라가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까지 이 중간에 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전용선을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얼마의 밴드위스로 나는 최대한 나만을 위해서 쓰고 싶어, 나의 전용선을 갖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용의 길을. 그래서 내가 여기 뒷단에 있는 디바이스들끼리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나는 이 밴드위스를 나만 쓸 거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쉐어드망이라는 인터넷망이 있죠. 인터넷망까지 연결되는 어떤 이 엔드투엔드 회선이라기보다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접속 회선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접속을 언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런 통신사업자들이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뭐 원지 기반의 이 홈 네트워크이다. 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이 집에서 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다라고 하면 아파트 안에 이 통신사업자 이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장비까지 접속을 원지까지 시켜준다는 거고요. 이 뒷단은 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위스 보장이 인터넷망에서는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망 자체가 쉐어드이기 때문에. 쉐어드란 말은 나 말고 다른 애들도 다 여기 접속돼서 동일한 이 구간을 같이 이 도로를 점유할 수 있다. 이걸 도로라고 표현을 하면 나도 여기에 원지로 붙고 다른 애들도 다 여기 원지로 붙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체 밴드위스를 쉐어하는 형태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용어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레이턴시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는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갔다가 오는 시간을 보죠. 왜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TCP 같은 경우는 이 돌아오는 트래픽까지 와야 사용자가 요청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이 커넥션이 이제 TCP 같은 경우는 맺어진 상태로 이 커넥션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내가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중요해요, 사실. 보내기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UDP를 써서 보내는 어플리케이션, 보내기만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UDP를 쓰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이 UDP라는 프로토콜의 특성 자체가 이 커넥션을 맺어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인 거지. 내가 데이터를 어떤 걸 UDP 형태로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답을 주는 형태? UDP 어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까지를 봐야 얘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루트 뿐만 아니고 돌아오는 루트까지도 확인해서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네트워크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밴드위스와 레이턴시. 쉽죠? 예. 근데 레이턴시에서 좀 들어가면 지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터라는 개념은 이 레이턴시가 얼마나 일정하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리에이션이죠. 그러니까 편차. 뭐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보통 RTT를 쉽게 체킹할 수 있는 게 핑이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소량의 데이터를 내가 누구한테 쏴서 돌아오는 시간이 표현이 되죠. 근데 이제 쭉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쏴 보내는데 주기적으로 왜냐면 얘는 이제 고정된 위치에 둘 다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RTT라는 라운드 트립 타임 관점에서 보면 계속 일정할 거예요. 어디든. 가까운 데 있는 거는 뭐 5ms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5mm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5mm, 많아봐야 6mm, 아니면 4mm, 뭐 5mm 근처에서 쭉 올 텐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10mm로 쭉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뭐 20mm로 또 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다시 5mm.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의 편차가 큰 게 지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 이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어플리케이션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특성들이 다 틀리다라고 했죠. 크게 보면 뭐 벌크성 형태, FTP 같이 백업이나 뭐 대용량 파일을 빨리 전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중요한 팩터는 뭐겠어요? 밴드위스겠죠. 밴드위스. 벌크성 트래픽들은 물론 레이턴시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쓰는 프로토콜이 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지터가 민감한 게 뭐냐면, 지터에 리얼타임 있죠. 리얼타임 보이스 같은 거.
이런 데이터는 사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일반적으로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리얼타임으로 계속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양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는 이 레이턴시 중에서도 지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보이스에 대한 품질은. 왜냐, 데이터가 어느 순간에 전달이 되다가 쭉 일정하게 전달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뚝뚝뚝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가 뭐 경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터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경로가 바뀌거나 해서 데이터가 섞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리얼타임의 특성상 데이터가 뭐 천천히 일정하게 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지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화상을 하다 보면 계속 끊어지고, 뭐 이전 데이터가 먼저 들어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거나 갑자기 빨리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퍼포먼스 팩터를 보실 때 항상 이런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런 각각의 팩터에 민감한 요소들이 틀리다라는 걸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로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로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되는 거죠. 이 유실이 되는 이유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밴드위스라든지 아니면 레이턴시를 표현을 하면 다양한 딜레이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딜레이가 여러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레이턴시를 결정짓는 요소가 여러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딜레이를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가장 쉬워요. 말 그대로 거리에 따라서 이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비트화돼서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달되는 거는 이 속도가 뭐 예를 들어 파이버를 통해서 전화하면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상수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이 장비들 따라서 장비들을 하나씩 거쳐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이 장비가 받을 때 이 장비의 역할에 따라서 잠깐 버퍼에 쌓아놓고 메모리 상에 쌓아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고요. 프로세싱하는. 그 다음에 이걸 내보내기 전에 잠깐 또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버퍼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전달할 때 데이터의 타입을 붙여서, 예를 들어 라우터라고 하면 데이터를 받아서 밀어낼 때 뭐라죠? 프레임 헤더를 붙여야 되잖아요. L2 헤더를. 그 헤더를 붙여서 처리하는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어요. 미미하긴 하지만. 근데 요런 딜레이들의 총합이 사실 네트워크상에서 이 레이턴시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이 프로세싱을 또 이런 디바이스들이, 엔드 디바이스들이 받아서 처리하는데 또 걸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딜레이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에는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가 생기는 요소들이, 이런 딜레이 요소가 있는데, 이 딜레이 요소 중에 버퍼가 풀이 났어요. 메모리가 이제 내보낼 때 큐에다 담아놓고 내보내야 되는데 이 큐가 풀이 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드랍이 생겨요. 그때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풀이 났다라고 하면, 이 밴드위스를 결정짓는 이 요소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 여기는 10메가 밴드위스인데 모여서 들어오는 게 어느 순간에 10메가를 오버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딜레이가,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큐가 이제 쌓아서 늦어지면 거기서 이제 드랍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밴드위스가 부족하다는 게 엄밀히 따지면 이 딜레이를 결정짓는 구성 요소 중에 이슈가 생겨서 드랍이 발생한다. 아니면 이 미디어 매체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이 매체상의 어떤 특성 때문에 혼잡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dB 값이 광 같은 경우는 너무 떨어져 가지고 뭐 이 데이터가 깨져서 실제 그렇게 생기는 또 로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로스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구성 요소 중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스루풋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스루풋이 얼마냐?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이 밴드위스와 이 레이턴시에 의해서 스루풋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결과적인 값이에요. 결과적인 개념. 그래서 밴드위스는 이만큼인데 엔드투엔드에 통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성 요소 간에 실제 데이터가 이 어떤 그 네트워크를 지나서 결정짓는 요소는 스루풋은 밴드위스를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런 딜레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전달되는 어떤 결과적인 개념, 이것도 스루풋은 보통 똑같아요. BPS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밴드위스는 엔드투엔드 밴드위스가 100mbps인데 실제 엔드 디바이스 간의 스루풋은 예를 들어 뭐 50메가다, 10메가다,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뒤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도 한 장비 입장에서도 스루풋이라는 걸로 이 장비를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처리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측면이 말 그대로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대상들 간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가 얼마나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밴드위스와 레이턴시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 엔드투엔드의 어플리케이션 스루풋이 결정이 된다. 이 스루풋이 결정이 되면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실제 이 엔드 디바이스들이 또 처리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또 애드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퍼포먼스 팩터로 정의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관점에서의 하나씩 퍼포먼스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중요하신 건 항상 네트워크 성능은 어플리케이션 성능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네트워크의 성능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관점이다. 이 다음 시간은 그 엔드투엔드 중에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